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도끼입니다. 오늘은 CAD를 텍스트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지식이 풍부한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이 올라오고 이거를 그려달라는 답변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제 가재 같아가지고 가재시면은 실제 그러니까 스스로 그려보시는 게 어떠냐는 답변을 달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온 대답이 할 줄 모르면은 뭐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도발에 넘어가서 만드는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사 과정에 있어서 이 샤프트도 난이도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니까 여기에 쓰인 치수라든지 이게 뭘 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기 보이시는 샤프트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제 방법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길이가 124죠. 그냥 중심선 원래 더 길게 그리는데 저는 124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샤프트의 전체 길이인데 중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에부터 한번 쭉쭉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파이 17, J5라고 되어 있는데 J5는 어디까지나 이제 끼워 맞춘 공차고요. 17을 반으로 나누면 8.5죠. 모르시겠으면은 17 나누기 2라고 하셔도 돼요. 옵셋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고 여기 보이시면 11mm로 되어 있죠. 근데 참고 치수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맞는 치수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11 중심선 빼고 일단 정리를 할게요. 여기 보이시면은 약간 이렇게 까진 부분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샤프트 끝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챔퍼로 해가지고 1mm나 뭐 2mm 이 정도 넣어주는데 저희는 1mm로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선을 먼저 그려놨고요. 예전에 배웠던 챔퍼 CHA입니다. D로 하고 1mm 1mm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벌써 이 부분 나왔죠. 그 다음이 20파이네요. 20 나누기 2 해가지고 10mm씩. 힘드신 분은 그냥 한 군데만 해서 위에만 하셔서 밀러로 하셔도 돼요. 익스텐드 확장입니다. 엔터 여기 찍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됐죠. 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익스트림을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이쪽 길이는 이렇게 정확히 안 나와 있죠. 근데 51로 돼 있죠. 51을 먼저 51로 해가지고 그 위치에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옵셋 51. 요 가운데 부분을 지금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트림으로 똑같이 정리해 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24mm로 치수가 나와 있죠. 13.5를 먼저 가볼게요. 13.5를 나와서 이쪽이 이제 편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도면에서 빠진 게 편심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밑에는 이제 직선이처럼 보이죠? 이거를 감안해서 그리면은
26mm고 20mm니까 이게 3mm만큼 팬심이 됐다는 거예요. 중심선으로 해갖고 그냥 하나 해놓을게요. 여기서 13, 13이 됐다는 거죠. 미리 확장시켜 주시고요. 24mm 올게요.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고 여기도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중심선을 3mm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중심선으로 레이어를 바꿔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화면 좀 켜보겠습니다. 레이어가 어디 갔냐. 도구막대가 하나 사라졌네요. 도구가 이쪽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거 끌어서 빼주셔도 돼요. 레이어가 왜 위에가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번 저거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중심선으로 일단 바꿔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랭덴으로 미리 작업을 해놓을게요. D2 하고 5mm, 3mm씩 뺄까요? 뺐는데 여기 끊어졌네요. 이게 안 끊어져 보이시는 분들은 선을 찍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다 옵션을 가시면은 옵션이 아니고 특성이거든요. 특성을 가시면 여기 선 종류 축척이 있어요. 이거를 1보다 작게 뭐 0.5로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은 저는 보이니까 1로 그대로 갈게요. 여기를 일단 이렇게 그리셨고요. 다음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치수로는 14파이가 아니라 17파이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17 나누기 2.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이런 소수점 한 자리 정도는 까지는 결과값이 나오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랑 겹치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살릴 거니까 트림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뒤에 거는 지워주고 26으로 되어 있죠. 역시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보시면은 여기를 이 문제지를 잠깐 확대해 볼까요?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된지를 봐야 돼요. 26mm가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26mm를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R4로 되어 있고 2mm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2mm를 해주세요. 그리고 R4면은 파이 8이겠죠. 이거는 필렛으로 해주시면은 망가지게 돼요. 이 형태대로 나오질 않거든요.
여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베어링이 좀 더 잘 들어가라고 살짝 여기를 둥글게 가공을 해준 거죠. 그냥 아무데나 4mm짜리, 그러니까 반지름 4짜리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4분점 있죠? 아래쪽 4분점을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선 이거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면 또 모양이 또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말 그대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윗부분은 지워줄게요. 자, 여기도 윗부분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이게 둥글게 다 가공이 된 거니까 밀러로 해서 아까 우리가 그린 중심선 있죠? 이거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트림으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 앞부분이 나온 거예요. 다음을 봐볼까요? 이쪽은 이제 키 홈이 있는 부분이네요. 19mm. 아이고. 지금 제가 다시 열었습니다. 지금 잠깐 정리 좀 할게요. 19mm를 먼저 올게요. 19mm는 여기서부터 오죠. 요 끝에 이 선이에요. 19mm를 오고 여기를 파이로 보시면 14네요. 14. 뒤에 H6은 끼워 맞춘 공차예요. 말 그대로 14 나누기 2하고 7이죠. 7만큼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트림을 해주신 다음에 익스트림으로 좀 쉽게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따로 이렇게 못따기가 작업이 없는 부분은 1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1mm만큼 와서 아까처럼 C, H, A D 누르신 다음에 1mm 두 번 해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엔터로 하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17mm, 여기는 나사 부분이죠. 나사 부분 일단 끝을 보여줄게요. 그 M10이면은 10파이예요. 바깥쪽 나사산이 10mm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0 나누기 2하고 5mm만큼. 일단 요구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할게요. 아이고. 이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사산 윗부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사산이긴 하지만 축의 끝에 부분은 1mm 정도씩 챔퍼를 주죠. 못따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1mm니까 치수는 따로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M10은 나사산이 보통 이제 피치가 양쪽으로 1mm 잡고 2mm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1mm, 1mm 들어가는 거죠. 나사산을 먼저 줘볼게요. 1mm로 안쪽에 주는데 이 안쪽 나사산은 이게 수나사거든요. 수나사는 가는 실선으로 가야 돼요. 흰색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레이어 설정해 줄 때 가는 실선으로 가고요. 요 뒷부분
이게 이제 선반으로 깎다 보니까 요 끝에서 나사산 끝까지 이제 너트를 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사산 끝까지 너트를 조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칩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팁으로 마무리를 해준 부분이에요. 여기 1mm 7파이라 써 있죠. 1mm만큼 와서 이거를 7파이니까 역시 2로 나누면 3.5겠죠. 요 부분만큼을 일단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요 부분만큼을 팁으로 깎아주는 거죠. 나사산도 당연히 7mm가 안 되니까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팁을 줘가지고 끝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사산도 끝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익스텐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끝까지 해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냉된 B 한 3mm 정도, 5mm 정도 하셔도 돼요. 3mm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단 그림이 나온 거죠. 자, 이제 나머지를 한번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편집 쪽을 그린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 키홈이 있죠. 키홈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키홈이 살짝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키홈의 깊이가 3mm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3mm 들어가고 2mm 그 다음에 14로 되어 있네요. 뒷부분에서 2mm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이 14만큼 이렇게 오죠.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ON9라고 써 있죠. 여기가 5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5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2.5 부분, 반지름만큼 그쪽에 중심선을 마찬가지 끝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중심선을 내려줘야 돼요. 2.5만큼 들어와서 이거를 중심선으로 일단 바꿔줄게요. 그리고 키움을 마저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은 없겠죠. 랜덴 DE 한 3mm 똑같이 해줄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일직선으로 보이죠.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특성 가신 다음에 이거를 1보다 작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0.5 정도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여전히 안 보여요. 그쵸? 그럼 더 작게 0.5보다 더 작게 0.1 0.1로 하니까 좀 보이네요. 너무 작죠? 0.2 0.2 정도로 해주시면 여기 중심선처럼 보이죠?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둥근 긴지 아닌지는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한 모습이 도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려준 거예요. 위에 그려볼게요. 그냥 그대로 쭉 올리신 다음에 따라서 올리신 다음에 선 하나 그려주고 위로 올렸던 선들은 지워줄게요. 아이고 4분점 보이시죠? 4분점이랑 연결해줘야 되는데 삐뚤게 나와요. 아무래도 제가 이 앞전에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게 살짝 올라갔네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확인을 일일이 해주셔야 돼요. 선이 삐뚤으면 그것도 이제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험 때 안 보이시니까 딱 봤을 때 삐뚤어 보인다 싶으면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정리를 했고요. 여기도 중심선 그려줘야 되겠죠? 4분점, 4분점. 일단 먼저 중심선으로 바꾸고 갈게요. 똑같이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성에 가셔서 얘도 0.2 정도로. 얘가 아직 직선으로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랭덴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늘어나도 이렇게 바뀌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치수를 넣어야 되겠죠. 이거를 무브를 통해서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치수랑 상관 안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쪽에 이제 말 그대로 부분 단면도예요. 축은 반단면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홈을 모양을 보는 부분, 키의 깊이를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단면도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단면도를 쳐주는 거예요. 단축키가 좀 안 먹히네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스플라인이 있어요. 스플라인을 누르신 다음에 SPL 이 근처에다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이때는 당연히 풀어주셔야 되겠죠. 스플라인으로 그냥 비슷하게 모양만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게 부분 단면도다 이렇게만 보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트림으로 마찬가지로 정리 좀 해주시고 여기를 이제 나머지는 해치로 정리하시면 돼요. 해치 H죠. 안시 30일 쓰시고 여기 아이고 해치가 여러분이 많이 써보셔야 돼요. 설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스플라인이 좀 이상한가? 살짝 올려줘 볼까요? 계속 이상하게 뜨네요. 이쪽을 찍을 때 이상하게 뜨네요. 어딘가 끊어져 있거나 선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쪽이 선정리는 잘 됐는데 제가 치가 왜 이렇게 먹힐까요? 스플라인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제 좀 먹히네요. 해치도 당연히 치수선이랑 똑같이 얇은 저걸로
가는 실선으로 해가지고 레이어는 흰색으로 아마 해주시면 될 거예요. 해치선, 치수선 이런 게 다 시험에서 지난번에 안내드렸다시피 시험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치를 먼저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해치를 먼저 넣고선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나 보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치가 너무 적어해 보이죠. 축척 전체 축척이에요. 해치는 1보다 작게 한 0.5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해치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꼭 이거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가 부분 단면도 친 거더라도 이렇게만 보이면 되거든요. 부분 단면 칠 때는 외형선, 해치는 가는 실선, 치수선이랑 레이어는 동일합니다. 나사산도 안쪽은 반대로 너트는 이제 바깥쪽이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치수 넣어볼까요? 치수 넣을 때는 아예 레이어를 치수로 바꾸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색깔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시험에 가셔서는 노란 문자에 흰색이 보이게 흰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치수선이. 그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17로 뜨잖아요. 근데 앞에 여기 보시면은 파이가 붙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D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다시 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본 치수를 해놓은 거 가지고 새로 만들기죠. 이거를 가지고 새로 만들겠다. 파이 치수라고 해볼까요? 지름 치수? 다 그대로 따라갈 건데요. 마지막에 이게 문자인가? 앞쪽에 이제 붙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해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머릿말이랑 꼬릿말이 있는데 이게 치수 앞부분이 머릿말, 뒷부분이 꼬릿말이거든요. 여기다가 파이는 퍼센트 C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줄게요. 확인을 하고 이러면은 기본 치수랑 파이 치수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뜨죠? 설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다가 퍼센트 C 닫기 하면 여기에 기본 치수도 있고 지름 치수도 있죠. 이 지름 치수를 먼저 넣을 거니까 넣어볼게요. 17로 뜨고 뒤에 부분은 자기가 바꿔줘야 돼요. 치수로 누르신 다음에 이 D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뒷부분에 문자를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축이니까 어딘가 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문자로 씁니다. J 5로 됐죠. 한 5나 6 중에서 이제 될 거예요. 이 문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바꾸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치수 갑니다. 이쪽 부분도 이렇게 20파이 나왔죠. 26파이를 이렇게 빼긴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뺐죠. 끝부분 이렇게 빼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기본 치수로 오신 다음에 여기 편신 값이에요. 이게 이제 3mm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도형 안쪽에 보이니까 바깥쪽으로 좀 뺄게요. 치수는 답이 없습니다. 정리는 답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나오게끔. 치수선이랑 외형선이랑 겹치면 안 되고요. 그거를
치수선이랑 외형선이랑 어쩔 수 없이 겹칠 경우에는 외형선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름 치수부터 먼저 쫙 놔볼게요. 여기는 일단 지름 치수보다는 나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사를 먼저, 작은 치수가 먼저 안쪽에 들어가겠죠? 10으로 나와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2D 하신 다음에 나사니까 M을 붙여주시고 대문자임입니다. 그리고 나사산 1.5로 되어 있네요. 아, 제가 좀 약간 크게 그렸네요. 마찬가지로 X 1.5 곱하기예요. 소문자로 써주셔도 되고 띄어쓰긴 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도 해요. 가운데다 넣어주면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름 치수 가볼게요. 14 얘도 뒤에 붙죠. H6이 마찬가지로 ED 이거는 끼워 맞춘 공차입니다. 소문자로 쓰면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7파이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베어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간격은 일정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일정하게 잡는 방법은 없으니까 먼저 다 그려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파이 쪽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큰 치수니까 여기 멈추네. 20파이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26파이도 뺐고 여기도 20파이 뺐고 다 뺐죠? 자, 이제 길이에 대해서 넣어줄 거예요. 다시 기본 치수로 왔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1로 아까 그렸잖아요. 안쪽에 먼저 이거는 지금 똑같이 치수를 이제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17을 줘주시고 자,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1mm씩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0.25씩 뺄게요. 양쪽으로 0.75씩 가야지 1.5가 되니까요. 나사산이 바깥으로 좀 뺄게요. 0.25 여기도 0.25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가 아직 정리가 덜 됐네요. 나사산도 여기를 0.75로 맞춰볼게요. 그냥 0.75 다시 챔퍼를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0.75 CHA B 0.75 0.75 똑같이 가서 이렇게 나사산에 맞춰주시는 게 오히려 더 보기도 괜찮고 보통은 이제 나사산 끝부분에 맞추니까 나사 한 산 그걸로 해가지고 맞추니까요. 따라가 주시면 될 거예요. 신경 쓰여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 17mm 나왔고 여기
1mm만큼 7파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7파이. 7파이를 따로 안쪽에 빼주셔도 되는데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치수를 넣은 것 같아. 1mm를 빼는데 얘랑 똑같은 방향으로 한번 빼볼까요? 역시 ED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러시, 아까 파이를 쓰려면 퍼센트 C라고 그랬죠. C를 한 다음에 7 이렇게 해주시면은 1파이치. 이렇게 겹쳐갖고 안 보일 경우에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꼭 얘처럼 똑같이 따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치수는 작업자 혹은 설계자들이 보기 편하면 돼요. 여기서 요 끝까지 19mm, 여기서 여기까지 26mm, 여기서 26파이, 편심 진고까지 13.5, 24,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죠. 51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참고 치수로 나와 있는데 참고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로 하신 다음에 앞뒤로 가로를 쳐주시면은 이거는 참고로 했을 때 여기가 11mm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 더 넣어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치수 나와 있죠. 124.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51을 이건 중복 치수긴 한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는 참고 치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 이제 공차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자, 이제 공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공차는 제가 미리 넣었습니다. 이 넣는 법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여기 편차 공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차 공차는 뭐냐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말 그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플러스 이런 공차가 붙는 거를 말하는데요. 일단은 치수를 하나 빼줄게요. 그냥 똑같이 하나만 빼보겠습니다. 넣는 법만 배울 테니까 이 치수를 가지고 할 때 치수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특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특성이 뜨는데요. 캐드도 마찬가지지만 맨 아래쪽에 공차 또 혹은 영어는 톨러런스로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차 표시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대칭을 놓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편차를 넣을게요. 하한가는 밑에 붙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붙는 게 0.05로 되어 있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아래 붙죠. 위에는 보통 플러스로 붙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0.03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값이 떠요. 근데 크기가 안 맞죠? 이럴 경우에 똑같이 특성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밑에 공차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이라고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크기를 말하는 거군요. 공차 이쪽. 이거를 1보다 작게 저는 한 0.07로 줬었거든요. 이거는 이 크기는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돼요. 0.7로 됐고 뭐 0.8로 키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편차 공차고요. 자, 여기 3mm 붙은 이 대칭 공차라고 그러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번 치수를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3mm를 뺐어요. 잠시만요. 레이어를 헷갈릴까봐. 마찬가지로 특성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공차가 있다 그랬죠? 공차 표시를 대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칭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럴 경우에는 하한가나 상한가 둘 중에 하나가 활성화가 안 돼요. 뭐 활성화가 된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공차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면은 눌러주신 다음에 공차에 가셔서 1 값을 좀 줄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0.7로 됐고, 이거보다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0.8, 1보다 작으면 돼요. 0.9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공차 크기는 작아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실 거는 기하 공차예요. 여기 있는 거랑 제가 좀 다르게 했는데요. 이게 좀 맞게 한 게 아니라 좀 틀리게 해놨더라고요. 먼저 기하 공차는 데이텀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 보이시면 A 해갖고 여기 화살표 모양이 다른 게 보이시죠? B도 다르신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넣는 법만 가져줄게요. 이건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데이텀은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리드선을 그리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화살표로 뜰 거예요. 하지만 리드선을 하고 S 엔터 하면 세팅이 들어가거든요. 이쪽에서 주석으로 처음에 나오실 텐데 지시선 화살표로 가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힐을 쭉 내리시면 데이텀, 채움, 비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양은 자기가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 모양이 다르게 뜨죠. 꺾이게 되면은 이렇게 꺾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끝나는 부분에서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붙는 이 A, B, 네모 이게 있죠. 이거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치수해서 넣을 수 있어요. 캐디 안에서는 여기 공차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캐드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떠요. 근데 이 모양이 찾기 힘드시면은 단축키는 TOL입니다. TOL 엔터를 치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검은 부분은 이렇게 누르시면 모양이 뜨거든요. 근데 우리가 쓸 건 A죠. 여기 데이텀이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텀이 여러 개면 여러 개 써주셔도 되는데 A만 쓸 거기 때문에 맨 앞칸에다 A 대문자를 쓰시고 엔터로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데나 찍어주시고 무브를 통해서 기준점을 잡아주신 다음에 갖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TOL 엔터 해가지고 B면은 B를 써주신 다음에 아무데나 찍어주시고 무브로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데이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차를 쓰는 거죠. 이게 기하 공차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관련 있는 면이나 가공면에 붙여주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로 해갖고 도면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 면이에요. 지금 이 클릭한 이 면에 대한 기하 공차를 넣어주는 건데 평행도예요. 평행도를 해주는데 데이텀이 아무래도 면에 이거랑 평행인 면에 잡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B로 의미를 여기다 잡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2로 해서 아까 세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시선에 데이텀으로 돼 있죠.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해 줍니다. 받침 채움으로 해줄게요. 하시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 면이 있는 치수선에다가 찍어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오신 다음에 똑같이 ESC 해주시고 TOL 해주시고 기호를 보시면 모양이 쭉 있어요. 아까 평행도 이 기호가 있죠. 여기다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공차 1에다가 0.009 9마이크로로 되어 있네요. 보통 마이크로 단위가 미세하거든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단위인데
그거를 이제 보통 여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마이크로 단위로 해가지고 0.005나 0.008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숫자로 그것까지 크게 저거를 크게 이제 채점으로를 안 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0.005로 다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데이텀은 아까 면이 B로 해놨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간다기 때문에 대문자 B로 써주시면 이런 네모가 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찍으신 다음에 무브로 기준점을 잡고 자리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넣어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26 보이시죠? 그러면 이 면이란가 요 면이랑 요 면이면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AA로 데이텀을 잡아놓은 게 제가 A 여기를 A 다시로 잡아주잖아요. A 다시로 했으면은 저기도 마찬가지로 A 다시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개념? 온 흔들림이라는 마크거든요. 여기 전체 면, 그러니까 지금 26파이 이 전체 면이 이게 CNC나 선반에다 대고 하면은 축이 이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이제 깎이긴 하거든요. 그 흔들림 전체, 이 전체 면에 대해서 9 마이크로미터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서로의 편차가. 그리고 이 하살표 하나인 거는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인가 전체 흔들림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17파이 이쪽에 돼 있죠. 이 면이에요. 이 면에 대해서 한 점을 찍고선 이제 공차를 쟀을 때 그 공차가 0.9 마이크로미터 이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은 기하 공차를 넣는 거는 상대물에 영향을 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하 공차를 넣습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17파이에 들어가 있죠. 17파이를 따라가 보면 여기 아무래도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 같아요.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베어링에 대해서 흔들림 공차를 준 거고요. 여기는 이제 기어나 스프로킷이 들어오는 14파이 이쪽에 대해서 준 거죠. AA는 제가 지금 중심선을 갖고 잡아놨죠. 이 샤프트의 중심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흔들림 치수가 9 마이크로미터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설명할 거는 이제 요 기호인데요. 요 앞에 2번은 이 부품 번호예요. 아무래도 샤프트를 그리실 때 부품 번호를 2번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원을 똑같이 이거를 할 때는 외형선으로 이제 원을 그려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를 그려주시면 돼요. 보통 아마 5m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맞추기 편한 건 DT로 들어가시면 돼요. DT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리 맞추기 J예요. J 엔터를 치시고 가운데에 맞춰야 되잖아요. 위아래도 가운데, 좌우도 가운데. 근데 미들 센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MC 엔터를 치시면 중간점을 잡아주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중심점을 잡아주시고 숫자, 그러니까 처음에 각도를 물어보죠. 각도는 회전 각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문자로 해가지고 아마 노란색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 문자 높이는 말 그대로 특성에 들어오시면 돼요. 이게 안 떴을 때 누르신 다음에 우측 누르시고 특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문자 높이가 있어요. 여기 3.5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5.4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5mm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표면 거칠기 기호인데요. 간만에 POL 한번 써볼까요? 폴리곤입니다. 아무데나 중심점 찍고 삼각형 3 중심선 찍었죠? 그 다음에 내접을 해볼게요. I 아래쪽으로 해서 적당한 크기로 하면 되는데 5mm를 할까요? 5mm를 했는데 모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RO 노테이션으로 해가지고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거를 X로 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냉덴으로 늘려줄게요. 냉덴 하는데
퍼센트로 늘릴게요. 2배로 늘릴 거니까 P, 퍼센트의 P 해갖고 200% 하신 다음에 여기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는 말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돼요. 문자를 그대로 그냥 가운데쯤에 오게 하신 다음에 X, 소문자예요. 소문자로 해주면 돼요. 만들기 힘들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똑같이 또 그러니까 YZ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YZ를 만들어줄 때는 카피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거리 주시고 이렇게 가신 다음에 X를 더블 클릭하시면 바꿀 수 있거든요. Y, 여기도 Z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보이시면 이 가로선들 있죠. 이거 다 그냥 카피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를 해서 여기도 쉼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는 쉼표를 했죠.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 부품인데 표면 거칠기를 내가 주어지지 않은 곳은 X로 갈 거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주소란에 여러분이 값을 쓸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값을 외워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규격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Y랑 Z는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자, Y랑 Z를 내가 준다 그랬죠. 그럼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세요. 일로 오신 다음에 크기를 이 도면에 맞게끔 스케일을 줄이시면 돼요. 스케일 줄이시고 한 0.25로 할게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자, 우리 배운 게 뭐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여러 방향으로 줘야 되잖아요. 축 같은 경우에는 뭐 90도, 뭐 180도 이 정도만 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찍으시고 어레이가 있다 그랬죠? AR 누르신 다음에 원형 배열로 가시고 혹시 모르니까 한 8개 정도로 갈게요. 360도 8개로 해서 아무데나 대충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거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중심점을 아무데나 찍을게요. 찍고 어레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카피에다가 계속 쓰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필요하시다면 이거 누르고 CP 하고 요 아랫부분이죠. 이게 선반에서 툴이 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X가 가장 거칠고 Y, Z로 갈수록 점점 매끄러운 겁니다. 보통 Y는 이제 X는 이제 보통 면에 쓰고 Y는 뭔가 상대물이 붙을 때고요. Z는 이제 베어링 같이 매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붙을 때 쓰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가 베어링이 붙는 것 같다고 했던 말도 도면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Z가 붙어 있죠. 똑같이 Z를 해놨는데요. Z가 제일 매끄럽다 그랬잖아요. 베어링이 붙는 것 같다 한 게 이 Z 때문에 그런 거예요. Y는 뭐가 붙냐? 여기 키가 붙고 여기 아마 기어나 스프로킷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빠지지 말라고 여기서 이제 너트로 해가지고 고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상대물 뭔가 여기 이제 하면서 이게 돌면서 그게 위아래로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상대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Y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아마 마지막 이제 오일 라이트 베어링 같은 거에 붙으면서 그 면이 서로 이제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Y로 된 거고요. 여기도 오일라이트 베어링이 붙기 때문에, 오일라이트 베어링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베어링이 아니고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원심력에 따라서 힘을 받을 때 기름이 나와서 윤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상대물이 붙기 때문에 Y가 붙은 것 같아요. 상대물이 붙는 곳에 Y를 붙으시고 진짜 매끄러운 거, 베어링 같이 이제 매끄러운 거, 그런 게 더 매끄러운 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Z를 붙이시면 돼요. 이거는 기준은 말 그대로 깎을 때, 선반을 가공할 때
그 날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쭉 하고 나가겠죠? 그 부분에 이 날이 들어온다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간 거고요. 여기도 선반을 할 때 요 면치기 있잖아요. 면치기 할 때 그 날이 이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것도 그냥 텍스트를 치우시면 돼요. 표면 열처리 뭐랄까 이렇게 쳐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아마 시험 때는 주설안에 쓰실 거예요. 주설안에 쓰거나 아니면 이제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공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게 제가 좀 크게 잡았네요. 공차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여기 끼워 맞춘 공차, 이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소문자로, 그리고 반대 여기 N 대문자로 돼 있죠. 여기는 이제 키가 이 홀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물의 바깥쪽 위치하기 때문에 N 대문자로 간 거예요. 소문자 대문자, 이거는 보통은 GH 뭐 이렇게 GH 이 정도로 쓸 건데 J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GHJ 뭐라고 뒤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여기는 H면 이제 뭐 바깥쪽에 붙는 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4파이가 지금 스프로켓이 붙는 쪽이죠. 대문자 H를 쓰시면 돼요. 정 모르겠으면 똑같은 기호를 갖고 대문자를 쓰시면 돼요. 상대물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하공차 넣는 법만 일단 알고 계시고, 이 기호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차에 대해서 이제 공차나 이제 샤프트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게 그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배우신 거 한 번 더 보시고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단면도, 그러니까 반단면도를 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이렇게 축의 깊이, 그러니까 이게 홈이죠. 키 홈의 깊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치수가 잠깐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3mm. 이 레이어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축은 반단면도를 칠 수 없고 부분 단면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칠 수 있다, 이거고, 축은 아무래도 이제 구조물에서 가장 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 처리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표면 거칠기, 여기서 만약에 W도 있어요. W, X, Y, Z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축은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W, X, Y, Z인가, W가 밖에 나와 있고 X, Y, Z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하게 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X, Y, Z로 이렇게 표시만 해도 된다. W를 안 쓸 경우에. 가로 밖에 있는 부분은 따로 지시를 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거칠기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고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내가 따로 지시를 하겠다. 그리고 데이텀 잡는 법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하 공차 넣는 법 기억을 해주세요. 이 기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막나의 토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